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이 글로벌 결제 시장의 절대 강자죠. 비자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지난 1년 주가도 30% 넘게 올랐다니. 와, 정말 시장에서 엄청 주목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업종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이죠. 그렇죠. 이 자료들 쭉 보니까 비자의 현재 입지는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과연 미래에도 계속 될까?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비자,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히 해볼까요? 그 카드 결제 네트워크 운영이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또 수익은 어떻게 내는 구조인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긁을 때마다 그 거래 정보를 처리해주는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개 넘는 가맹점이랑 고객들을 연결해주고요. 연결해주고. 네, 단순히 그 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래 승인해주고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게 주 수입원이고요. 수수료가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국제 송금 처리할 때도 수수료가 붙고 또 가맹점이나 은행들한테 데이터 분석 서비스나 사기 방지 솔루션 같은 거 이런 부가 서비스로도 수익을 내고 있죠.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들 하던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아지면 가맹점도 늘고 또 가맹점이 늘면 사용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마스터카드나 아멕스 같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인프라도 그렇고요. 아하. 한번 이렇게 딱 구축된 네트워크는 사실 후발주자가 이걸 똑같이 만들거나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자의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후청어, 영어로는 모트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해자라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따라오기 힘들게 만드는 장벽. 그렇군요. 그럼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실제 실적으로도 잘 연결이 되고 있나요? 자료에 나온 최근 재무 성과, 이건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적 아주 좋습니다. 견조해요.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1주당 얼마를 벌어들이냐는 건데 이게 한 11.28달러 정도로 예상되고요. 2026년에는 13달러 넘어서 한 13.07달러,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야, 두 자릿수 성장.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치만 봐도 매출이랑 이익 모두 한 10% 이상, 많게는 17% 정도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와,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현금 흐름도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자료 보니까 최근에 3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또 추가로 발표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탄탄하다는 증거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현금이 쌓이니까 그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사서 소각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주주들한테 좋은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 배당금을 더 늘릴 여력도 충분하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야, 실적 탄탄하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확실하고 매력적인데요. 그럼 앞으로 비자의 성장을 이끌 동력은 뭘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역시나 이 디지털 결제 시장 확대,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 엄청 하고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도 계속 나오고 또 해외 직구나 여행 같은 국가 간 거래도 늘고 있고요. 이런 모든 변화가 사실상 비자한테는 다 기회 요인입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거죠.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비자 다이렉트라고 개인 간에 송금하는 서비스도 있고 또 요즘 뜨는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결제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신사업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활용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고요. 미래 기술 투자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애널리스트들 평가도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요. 네, 자료 보면 애널리스트 한 41명 중에 33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매수나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장성이랑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장점은 참 많은데, 근데 모든 투자에는 또 위험 요인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자료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우려 사항, 이건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이게 한 35배 수준이면, 이거 확실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네, 그게 좀 그렇죠. PER 35배면 이게 역사적으로 비자가 받아왔던 평균치보다도 높고요. 다른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해도 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좀 비싸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시장이 비자의 미래 성장성을 이미 주가에 꽤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각국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긴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외부 변수들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위협은 없을까요? 자료 중에 보니까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아니면 탈중앙화된 새로운 결제 시스템 같은 게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잠재적 위협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 중 하나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이 CBDC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가 지금의 카드망을 대체할 가능성, 이게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비자가 이런 큰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자기들 네트워크 안으로 잘 통합해내느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한 $350 선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320 선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 참고는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비자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 꾸준한 실적 이런 걸 바탕으로 장기 투자 매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미래 결제 환경 변화라는 큰 숙제도 안고 있고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을 좀 짜본다면요? 일단 장기적인 성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비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낀다면 시장이 좀 출렁일 때, 그러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사모으는 거죠.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 네. 참고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평균 목표 주가는 한 $370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현재 주가에서 한 6%에서 8% 정도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안정적으로 배당도 주잖아요. 지금 한 0.7% 정도 되는데 배당이랑 꾸준한 자사주 매입은 그래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는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비자의 강점과 기회,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까지 아주 균형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현재의 강자임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비자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이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집중적인 네트워크가 과연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시대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한번 답을 찾아가 보는 과정이 결국 비자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